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는 뭐 매뉴얼대로 했다,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왔는데 잘못을 인정은 한 겁니까? 네, 어젯밤에 2차 사과문을 낸 데 이어서 오늘 브리핑에서도 중앙선관위는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책임 있는 인사에 별도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관위원장은 뭐 어제 출근도 안 했다던데 오늘도 사과는 안 한 거죠. 네, 오늘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이제 출근할 때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침묵했습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그 사전선거 부실 논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우선은 본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좀 말씀을 나누실 예정이신가요? 혹시 국민님께 사과 말씀은 따로 없으신가요? 네, 내일 정오에 노 위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때는 사과를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누구 책임인가요? 선관위원장 책임으로 봐도 되나요? 네, 사전투표에 확진자들이 대거 몰릴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안일한 준비를 한 선관위의 책임이 가장 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확진 경위자의 투표 방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과정을 살펴보니까 청와대와 정부, 국회도 공동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달 8일에 문 대통령의 지시에 선관위가 국회 안을 만들어서 자신만만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확진자들은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가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선관위가 지난달 25일 확진자 투표관리 특별 대책을 발표하는데 이때 확진자들에 대한 사전투표를 3월 5일에 실시한다는 내용이 처음 포함이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청와대, 국회 모두 선관위의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임시기표소 투표를 한다 이런 내용도 인지는 했지만 직접 투표 원칙 위배 논란이 벌어질 거라고는 모두 예측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궁금하던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금 확진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사전투표 확진자 신분으로 한 거 아니에요. 김 총리도 투표함에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제 확진 투표를 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 총리가 자신의 표를 투표 사무원이 들고 있는 투명 비닐봉투 안에 자연스럽게 넣고 있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도 직접 투표함에 용지를 넣지 않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논란이 된 사례들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보죠. 누구를 찍었는지 이 공개됐던 이 투표용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유효로 처리를 합니까? 네, 유권자가 이제 스스로 투표 용지를 공개하는 그런 무효 사유가 아니고서는 우선 유효로 처리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선관위가 파악한 바로는 3곳입니다. 서울과 대구, 부산에서 8장의 투표용지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공개가 됐는데요. 그런데 현장에서 서울과 부산에선 유효로 인정을 하기로 했고 대구에서는 무효로 처리를 하기로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다만 이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전체 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시청자분은 이게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사전 투표 때요, 이 투표용지를 이제 출력은 했는데 기다리다가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본투표 때 하겠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은 이 뭐 본투표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기본적으로는 1인 1표제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했던 기록이 있으면 본투표를 못하게 되는 게 원칙이긴 한데요. 다만 선관위는 사정이 있었던 만큼 최대한 상황을 하나하나 파악해서 신원 확인 등 특정이 되면 본투표도 가능하게 허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확진자로 신분 확인은 했는데 투표 용지를 인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본투표가 가능하겠죠. 네, 신분 확인을 하고 투표 용지를 인쇄를 하긴 했는데 추운 야외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못하겠다 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아마 다양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다만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제 선관위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선 집계가 안 된 상황이고 과연 대선을 이틀 앞두고 선관위가 현실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모레 본투표 대책을 발표했는데 모레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네, 뭐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소했다곤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들이 야외에서 조금 추운 곳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할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본투표 당일에 확진자들이 투표소에 몰릴 경우에는 일반 선거인들과의 동선 분리를 위해서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데요. 여건에 따라서 외부에서 대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일반 선거인들 투표가 오후 6시에 딱 종료되기는 힘든 상황이어서
추운 곳에서 장시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또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확진자들이 투표 자체를 포기한다면 투표율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다만 선관위는 사전투표소는 3,500여 개지만 본투표소는 14,000여 개에 달하고 또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투표에서만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때만큼은 혼잡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선관위를 비판은 하고 있는데 속내는 좀 다른 것 같다고요? 네, 여야 모두 이제 부정선거에는 좀 선을 긋고 부실 관리를 질타하고 있는데요. 온도차가 있습니다. 워낙 이제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투표 관리하시는 분들이 확진자와 접촉하기를 꺼리고 거리를 너무 둬서 기표소와 투표함 거리가 너무 이제 멀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거의 뭐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옮기고 이런 예.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투표 절차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문재인 정권의 부실 관리 그 자체였습니다. 국민들 앞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마땅할 사안입니다. 네, 야권 지지층 결집을 우려한 여당은 관리 미숙, 해프닝으로 해석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현 정부와 함께 싸잡아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투표 때는 국민이 창피할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